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8일 수요일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카페에서요. 하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만든 자료들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자료들이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들어오셔서 자, 그리고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들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하태민 경제TV 텔레그램 하태민 한가득 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제 각종 자료들 대만 정시가 어떻게 끝났다, 그리고 개장 초반 같으면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같으면 출발에 순매도가 좀 컸죠. 그러니까 이건 좀 긴장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또 필요한 자료들을 또 뭐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라든지 자료들도 여러분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이 월요일은 제가 외국인 순매도 4,700억이나 됐지만 전체 매수 매도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서 알맹이가 없다. 그렇게 규모보다는 의미가 크지 않다 말씀드렸는데 화요일은 다르네요. 매수 매도 규모도 크고 매도 규모도 만만치 않습니다. 화요일 7천억 순매도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걱정이 지금 주말에 대통령 탄핵이 소추안이 가결되고 난 이후에 매도가 확실히 느는 모습이라서 그렇다면 순매도 계속될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화요일 외국인 순매도는 상당히 신경 쓰인다.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국인이 매매한 화요일 날 외국인이 주로 매매한 종목을 보니까 100억 이상 순매수한 종목이 딸랑 세 종목이네요. 100억 이상 순매했던 종목은 17개 달한다. 그러니까 매수는 거의 하이닉스 외에는 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고 매도는 17종목이나 팔았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 SK, 현대차, 한미반도체 등등등등 다 간판 주자들이라서 그래서 매매 내용을 보더라도 화요일 외국인 순매도는 상당히 알맹이가 있다. 좀 걱정스럽습니다. 수요일도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봐야 되겠고요. 근데 요즘 보면 종목 장세가 좀 활발하다. 이걸 좀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께서.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보니까 지난 12월 9일만 하더라 투신이 10억 이상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한 종목이 딸랑 한 개였어요. 그런데 12월 12일부터는 확실히 달라졌죠. 10개가 넘고 물론 순매도한 종목도 20개가 넘고 막 이런 일이 아주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순매수가 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아주 종목을 활발히 매매하고 있다. 사모펀드는 그동안 올해 내내 뭐 양시자의 순매도 중심인데 12월 13일부터 활발하죠. 사모펀드는 특히 순매수 종목이 확실히 는 게 보이고 연기금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발해지다 보니까 종목 정세도 활발해진다. 그런데 보면 투자 주체별 동향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연기금은 계속 꾸준히 순매수 중인데 사모펀드도 최근 이틀 동안 순매수가 이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다시 신규 상장주들이 12월 13일부터 신규 상장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매수다. 상당히 의미가 있고 투시는 매매는 활발하지만 오히려 소폭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자, 이걸로 보면 결국 나타나는 게 지금 사는 종목은 사고 파는 종목은 파는 그런 교체 매매가 활발하구나. 그리고 그래서 물론 뭐 꼭 그런 식으로 발전은 몰라도 뭐가 재료가 있거나 될 놈은 사고 안 될 놈은 뭐 손절매하고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투신과 사모펀드가 매수하는 종목에 편성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틀 동안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순매수를 한 종목 보면 세 군데에서 다 공통적으로 산 종목 리노공업, ISC. 그래서 의외로 이 반도체 쪽이 시장에 별 관심이 없는데도
조용히 올랐네요. 리노공업 같은 거. ISC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한번 볼까요? ISC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법 올랐을 건데요. 여기 있네요. 네, 최근에 소리 없이 소부장들 중에서 소부장이 지금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데, 네, 사고 있고요. 그 속에서 보면 연기금이 의외로 소부장들 사는데 PSK 홀딩스 최근에 그나마 좀 고개 들죠. 연기금이 사고 있고 PSK 같은 종목도 연기금이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주가는 아직 화려하지 않지만 이런 종목, 그 다음에 SNS텍 이런 종목 공통점은 다 중국 비중이 높아서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점들이에요. 그리고 연기금 중심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루닛 실리콘 투 클래시스 루닛이 특히 많이 올랐죠. 최근에 보면요. 의료기기 쪽이 강세를 보이는데요. 루닛 같은 경우도 시세 연속성이 나무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기관들이 다 입지라는 종목은 세다. 그리고 의외의 종목 바이오 플러스 이런 건 사실 그동안 굉장히 시장에 별 관심이 없던 종목인데 이런 거는 이제 실적입니다. 실적. 11월 수출 지표가 좋다. 이런 이유들이에요. 이런 필러 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 자본금이 290억이라서 엉덩이가 되게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휴메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휴메딕스도 요즘 브라질에는 엉덩이에다가 필러를 넣는다 그럽니다. 그래 눈보다는 엉덩이에 훨씬 양이 많이 들어가 수출 지표가 좋다. 또 바이오 플러스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의료기기 수출 데이터들이 주가에 좀 반영되는 경향들이 나온다 하는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엑스게이트 요거는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다 부각되고 있는데요. 신성 델타 테크 이런 종목은 정말 기관이 참매매 안 하는 종목인데 이런 것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겠고, 한국에서 하지만 좀 규모 이씨 매수하는 종목이 그 중에서 본다면 오스코텍이 오래간만에 기관 매수가 좀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참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스코텍이 살짝 고개 드네요. 기관 매수가 등장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보면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이건 재료가 아주 우수함에도 이제 주가 요즘 요거는 이제 투신이 적극적으로 지금 공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지금 견고한 주가 흐름인데 투신의 매수가 좀 최근에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흐름을 본다면 바이오다인 이런 종목도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화장품은 이쪽은 연기금이 좀 사고 있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쪽은 그동안 낙폭이 컸고 CNC 인터내셔널은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좀 관심을 높여도 좋겠어요. 그 다음에 화장품 반도체는 이게 연기금이 연건히 홀로 주워 담는 그런 느낌입니다. 코나이 같은 좀 정치 관련주기도 한데 의외로 기관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보인다. 보면서 종목 정세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겠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외국인의 유가증권 시장, 양시장에 대한 매도가 상당히 알맹이시 징계되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투신과 사모펀드가 활발히 10억 이상 매매하는 종목이 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유지가 되는지 요거를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투신과 사모펀드가 10억 이상 매매하는 종목 수가 다시 10개 미만으로 줄어든다. 이러면 종목 장세도 또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당분간 시장에 대응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자, 이런 예리한 분석을 우리 애청자님 특급 참모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늘 제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그 외에 제 카페 제 자료들 많이 활용하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제 또 좋은 기운이 여러분들께 전달되리라 봅니다. 저는 목요일 날 정시전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